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 뉴스에서도 봤을 테고, 뭐 중학교 때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얼핏. 그죠? 이게 사실 엘니뇨, 라니냐가 깊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통합과학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이니까 선생님은 기본을 굉장히 중시해요. 알겠죠? 그래서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뭐 지구과학 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엘니뇨 라니냐 배워볼게요. 자, 엘니뇨 라니냐 이게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죠? 아, 또 그러지 말고요. 그 전에 왜 대기대순환 배울 때 그 땅바닥에도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했었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도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바닷물이 이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해류라고 해요. 그 공기가 이동하는 거를 기류라고 하거든요. 쉬운 말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죠?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닷물이 움직이는 걸 해류라고 하는데 해류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뭐 이 해류 이름을 다 외울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런 해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해류가 있는데 엘니뇨 라니냐가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적도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됐죠? 요 부분. 자, 저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여기가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가 적도가 있는데, 요쪽으로 적도의 북쪽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 적도의 남쪽에서 흐르는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 약하게 적도 반류라는 애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엘니뇨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동태평양이 여러분 그 동서는 구분할 줄 알죠? 여기가 태평양인데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의 동쪽. 여기가 서태평양이거든요. 그죠? 동태평양. 요 동태평양이 평소에는 이렇게 좀 차가워요. 왜 차가운지 이따 말해줄게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는 현상, 갑자기 뜨거워지거든요. 원래 차가운데 왜 갑자기 뜨거워지지?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산타 태어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아기 예수, 그러니까 아기 남자 아이를 페루 말로 스페인 말로 엘 니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니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엘니뇨. 왜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지느냐 그걸 알아봅시다. 여기가 왜 뜨거워지지? 자, 요거예요. 저 보세요. 자,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적도인데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가 적도. 그리고 아까 여기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흐르고 있었죠. 자, 평소에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이라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 이름은 좀 알아두세요.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됐죠?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이 무역풍이 계속 불어갖고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도가 여러분 바닷물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물이 왕창 몰려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몰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따뜻한 바다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물이 비죠. 물이 비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깊에 심해에 있던 물이 올라와요. 이걸 용승 현상이라고 하는데 용승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요. 여기 차. 그래서 서태평양은 따뜻하고 동태평양은 차가운 요런 상황이에요. 이해됐죠? 약간 여러분 멍 때리는 친구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멍 때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멍 때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지금 찔리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해한 친구들은 넘기고. 자, 아무튼 다시 여기 뭐가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무슨 바람? 무역풍이 불고 있다.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무역풍 때문에 여기에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물이 몰려 있어서 여기가 따뜻하고, 그죠?
여기는 바닷물이 비니까 심해에서 용승해갖고 차갑다. 이 상황이라고요. 끝. 이게 평상시. 자, 근데 엘니뇨가 그럼 뭔지 이제 시작할게요.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무역풍이. 그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못 밝혀냈어요. 물론 최근에는 좀 밝혀지고 있다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밝혀지면 또 여러분이 공부할 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진다고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로 흐르던 해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해류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역류하는 적도 반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뜨거워지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뭐 차가워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역류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엘니뇨라는 거예요. 엘니뇨. 자, 지금 다시 또 멍 때린 친구들 몇 명 있어. 찔리죠? 멍 때린 친구들 몇 명 있어. 다시. 다시. 평소에 무역풍이 불고 있다. 무역풍이 부니까 해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물이 몰려 있어서 따뜻하고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서 차갑다. 근데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지니까 해류도 약해진다. 그래서 이 따뜻한 애들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역류하는데 이 현상,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따뜻해지고 여기가 좀 차가워지는 상대적으로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엘니뇨라고 한다. 뭐 간단해요, 여러분. 요것만 알면 여러분이 문제 다 풀리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 안 된 친구 다시 백해갖고 반드시 이해하세요. 반드시요. 엘니뇨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선 절대 어렵게 안 나와요.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엘니뇨의 발생 과정 정리하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이 해류가 약해진다.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약해지니까 동태평양에 페루가 있어서 우리가 페루 앞바다, 연안이 다른 말로 앞바다잖아요. 뭐 페루 앞바다, 뭐 아니면 이제 남아메리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남아메리카, 그죠? 거기에 표층 수온이 상승된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또 형성이 된다. 상승기류 형성이란 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여기가 평상시에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여기 공기도 따뜻할 거란 말이에요. 자, 공기가 따뜻하면 어떻게 된다? 공기가 올라간다. 공기가 올라가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보통 때는 여기서 비가 내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요쪽 동태평양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려요. 그 얘기예요. 상승기류. 그죠? 상승기류 형성. 다른 말로 하면 비 내림. 어디서? 동태평양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남아메리카에서. 다른 말로 하면 페루 연안에서.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뭐 페루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에 있고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해외여행도 다닐 텐데, 그죠? 그게 바로 엘니뇨. 자, 그럼 라니냐는 뭐냐면 사실 선생님이 뭐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엘니뇨의 정반대 과정을 우리가 라니냐라고 해요. 엘니뇨의 싹 다 반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평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인데, 적도 그려져 있네요. 무역풍이 불고 있고요. 그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에 해류가 이렇게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따뜻한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쏠려 있고, 여기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심해에서 올라오고 있다, 용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무역풍이 강해질 때도 있어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해류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따뜻한 물이 몰려있는데 더 따뜻해지고, 여기는 안 그래도 차가운데 더 차가워지겠죠.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라니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니냐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자아이를 스페인어로 라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사실 뭐 라니냐의 발생 과정 뭐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선생님이 강추하는 거는 엘니뇨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라니냐는 엘니뇨의 전부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 가끔 보면 여러분 중에 엘니뇨랑 라니냐 따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엘니뇨만 알고 있으면 라니냐는 싹 다 반대니까. 이건 무역풍 강해지니까 해류 강해지고, 그렇죠? 아까 다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서태잖아요. 여기가 동태잖아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근데 이제 무역풍이 겁나 세지니까, 그죠? 해류도 강해지고, 무역풍이 세지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따따블로 따뜻해지고, 따따뜻. 여기는 엄청 차가워져서 차차차 엄청 차가워져. 이게 바로 라니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평소에 비가 오는데, 안 그래도 따뜻해서 비 오는데, 더 따뜻해지니까 비가 더 많이 오고, 여기서는 차가우니까 비가 더 안 오겠죠.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현상. 이걸 엘니뇨. 라니냐는 그 반대. 동태평양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동태평양. 다른 말로 하면 페루 앞바다. 페루 앞바다. 그죠? 그래서 보면 평상시에는 여기가 차가운데 엘니뇨 때는 이렇게 뜨거워지고요. 라니냐 때는 더 차가워진다는 거. 이렇게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돼요. 동태평양. 동태평양. 그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엘니뇨, 요게 라니냐. 이렇게 이게 라니냐죠? 이게 엘니뇨. 이해되죠? 엘니뇨, 라니냐, 뭐 여러분 다 이해될 거고요. 이게 이제 평상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에요. 그 시험 문제에 여기가 동태고.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뭐 이게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이 호주랑 인도네시아 앞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고요. 동태평양이 이제 페루 앞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페루라고 쓸게요. 그냥 선생님이 페루.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남아메리카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요 위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설마 호주가 다른 말로 오스트레일리아인 건 알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랑 호주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좀. 뭐 나중에 해외여행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자, 아무튼 서태평양, 동태평양인데 이거 복잡하니까 지워볼게요. 서태평양, 동태평양인데 평소에 무역풍이 불고 있어서 해류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여기에 따뜻한 게 몰려있다.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니까 비가 내린다. 그리고 여기는 차갑다. 그래서 공기가 내려와서 여기는 건조한 편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반대로 바뀌어요. 순환이. 자, 여기가 평소보다 차가워졌죠. 그리고 여기는 평소보다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비가 여기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 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오던 곳에서 비가 안 오죠. 자, 그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비가 원래 오던 곳. 여기 보면 비가 왔잖아요. 여기 원래 따뜻했으니까. 근데 이 따뜻한 물이 여기로 이동해갖고 이제 안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피해? 건조해져서 가뭄, 산불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동태평양은 원래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동태인데 여기 차가웠죠. 차가워갖고 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뜨뜻해져갖고 이제 갑자기 공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네. 자, 그러면 비가 안 오던 곳에서 비가 오니까 무슨 피해?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 여러분이 꼭 그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라니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하자면, 자, 여기 서태평양에서, 동서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서태평양에서 안 그래도 비가 평소에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오게 됐죠. 여기가 더 뜨거워져서, 라니냐 때는. 이게 세지니까, 해류가 세지니까. 엄청 세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피해? 서태평양에서는 홍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는 안 그래도 평소에 비 안 오는데 더 안 오죠. 자, 그러니까 무슨 피해? 가뭄, 산불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실 차가운 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거든요. 차가운 물에. 그래서 그 페루 앞바다, 동태평양에서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혀요. 이 엔초비라고 하는 멸치 종류의 물고기인데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또 안 잡혀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뭐 홍수, 뭐 말했듯이 그리고 엘니뇨 같은 경우에 뜨거워지면 또 태풍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허리케인, 정확히 말하면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산불, 뭐 이런 피해들이 나타난다. 가뭄.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꼭 알아두세요. 이게 베이스예요. 요게 베이스고 이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엘니뇨만 확실히 알아둬라. 그럼 라니냐는 반대니까 굳이 뭐 그죠? 라니냐는 완전 반대니까 엘니뇨만 확실히 알아두면 될 거 아니야. 자, 엘니뇨 때 다시 한번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가 적도인데 여기가 서태, 여기가 동태. 자, 그러면은 무역풍이 약해져 갖고 이 해류가 약해져서 여기는 따뜻한 물들이 여기로 옮겨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지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기 때문에 자, 동태평양에서 어떤 피해? 비가 따뜻한 곳에서 항상 비가 와요. 공기가 올라가서. 그죠?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요쪽 차가운 쪽 서태평양에서는 가뭄이랑 산불 피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엘니뇨랑 라니뇨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번 단원이 지구 환경의 변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엘니뇨와 라니냐가 반복되면서 지구의 환경이 변하는 거죠. 뭐 비가 내렸던 곳에서 안 오기도 하고 내린 곳에서 안 왔던 곳에서 비가 내리고 내렸던 곳에서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엘니뇨 라니냐 배워봤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를 막 각각 외우지 말고 스토리 형식으로 외우세요. 스토리 형식으로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고 그 피해를 알면 문제 쉽게 풀릴 거예요. 되겠죠? 자, 고생 많았어요.